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 동남아시아 국가는 역사, 자연, 현대성이 결합된 덕분에 전 세계 여행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고대 사원이 가득한 도시부터 산과 강, 아름다운 해변에 숨 막힐 듯한 풍경까지 베트남의 모든 곳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과 세월의 시련을 견뎌온 불교 사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험가들을 위해 산, 동굴, 독특한 풍경이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식을 좋아한다면 수정처럼 맑은 해변과 조용한 시골 마을이 당신이 찾는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미식은 이 나라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포, 쌈, 베트남 커피와 같은 음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이 모든 것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합쳐져 베트남 여행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문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여러분께 이 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장소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통킹만에 위치한 하롱베이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1600개가 넘는 석회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5억 년 된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생물학적 다양성이 있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솟아오른 인상적인 바위 지형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구조물 안에는 고대 문명의 모습을 간직한 동굴이 숨겨져 있다. 깊은 곳에는 오래된 종유석이 천장을 장식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수상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어업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낚시 외에도 진주 생산을 위한 굴 양식에도 참여하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중요성을 얻고 있는 활동입니다. 절벽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전통 보트를 타고 에메랄드빛 바닷물을 탐험해 보세요. 항해 중에 방문객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동굴인 승솥 동굴이나 흰 모래사장과 정상에서 보이는 탁 트인 전망으로 유명한 티톱 섬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석 지형이 인상적인 자연 경관을 연출하는 티엔쿵 동굴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트바 섬은 카트바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하이킹 코스를 제공합니다. 이 공원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인 황금머리 랑구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새벽과 해질녘에 물에 비치는 햇살에 의해 많이 다채로운 광경으로 변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라나마는 열대 식물로 덮인 절벽과 다이빙과 카약에 이상적인 바닷물을 갖춘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활동은 미로 같은 섬을 통과하는 보트 투어로 바위 위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와 먹이를 찾아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바닷새를 볼 수 있습니다. 수상마을 주민들은 어업과 양식업에 의존해 단순한 삶을 유지한다. 그들의 관습 중 하나는 배 위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육지에 발을 디디지 않고도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바다와 자연 환경과의 깊은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일부 수상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통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수상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을 탐험하면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독특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롱베이는 잊지 못할 풍경과 야외 활동을 즐기고 물 위에서 생활하는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해발 점수엄빼 웨디미의 도시 다랏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기후와 깨끗한 공기로 유명한 이 도시는 열대의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랏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탄라 폭포는 방문객이 하이킹을 하거나
숲속에서 썰매를 탈 수 있는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여러 단계에 걸쳐 펼쳐져 있는 퐁구르 폭포로, 이 폭포는 국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수원흐엉 호수는 보트를 타거나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풍경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라시 천국과도 같을 것이다. 이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원두를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 농장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농장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재배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들판을 바라보며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즐겨보세요. 게다가 지역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커피를 판매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린푸옥 사원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불교 사원은 수백만 개의 도자기와 유리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어 놀라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7층짜리 타워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타워 중 하나이며 해당 지역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볼거리는 밸리 오브 러브, Valley of Love입니다. 이곳은 잘 관리된 정원, 호수, 산책로가 있는 공원으로 페달 보트를 빌리거나 평화로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 다랏은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동굴 탐험 등의 액티비티도 제공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중부의 활기 넘치는 도시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다낭은 해변과 산, 현대적인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남중국해와 웅장한 마블 산맥 사이에 위치한 다낭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과 도시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소 중 하나는 손트라 반도입니다. 이곳은 면적이 3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영장류인 붉은 발두크랑구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우림은 사실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수많은 동식물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해안을 굽어보는 67m 높이의 구조물인 자비의 여신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은 불교 순례지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30km 이상 뻗어있는 미케 해변은 다낭의 가장 큰 명소 중 하나입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수정같이 맑은 바닷물은 이곳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베트남 전쟁 중 1965년 이 해안에는 미국군이 상륙했지만 오늘날에는 서핑, 패들보딩, 다이빙 등 휴식과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반면 마블산은 5개의 석회암 언덕으로 이루어진 매혹적인 풍경을 선사하는데 베트남 전통에 따르면 각 언덕은 자연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이 산속에는 수세기 동안 불교 승려들이 명상을 위해 사용했던 사원과 동굴이 있습니다. 일부 동굴은 전쟁 중 대피소와 병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방문객은 역사가 깃든 이 통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다낭 시내 중심부에는 조명이 켜진 다리가 있어 다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3년 개통한 드래곤 브릿지는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로 주말 밤이면 불과 물을 뿜어냅니다. 반면 한강 다리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선박이 통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에서는 독특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인상적이며 한강에 다채로운 조명이 반사됩니다. 역사 매니아라면 참 조각박물관을 꼭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박물관은 7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조각품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참족 예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참족의 문화는 이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상적인 건축과 예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독특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는 산 정상의 리조트 바나힐을 방문해보세요. 케이블카는 세계 최장 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유명한 푸엔테 데 라스 마노스가 있는데 산에서 솟아나온 것처럼 보이는 2개의 거대한 돌손에 지탱되는 구조물입니다. 이 단지에는 테마파크, 프랑스식 정원, 불교 사원도 있습니다. 다낭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명소로는 현지 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마켓은 신선한 열대 과일을 맛보고 기념품을 사고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번잡함을 경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밤에는 손트라 야시장에서 길거리 음식과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낭 주변 오토바이 투어가 좋은 선택입니다. 하이반 고개 코스는 베트남에서 가장 경치 좋은 도로 중 하나로 급커브와 바다와 산의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이 산길은 이 나라의 북부와 남부를 나누며 수세기 동안 전략적 경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낭은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두 목적지인 호이안과 후에를 방문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입니다. 불과 30km 떨어진 곳에는 등불과 전통 건축 양식의 주택이 늘어선 거리를 갖춘 고대 도시 호이안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는 옛 제국의 수도인 후에가 있는데 그곳에서 성체와 응구옌 황제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낭은 천국의 해변, 역사가 깃든 산, 활기찬 나이트라이프, 훌륭한 요리를 모두 갖춘 도시입니다. 고대 동굴을 탐험하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든 현지 음식을 맛보든 이 매혹적인 여행지에서는 항상 새로운 발견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메콩 삼각주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은 4.5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마치고 주민들이 9마리의 용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지류로 나뉩니다. 이 지역에서는 물과 땅이 뒤섞여 천처 700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 카이랑 수상시장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수많은 배들이 모여 과일, 채소 등 신선한 농산물을 교환하고 상인들은 열띤 대화를 나눕니다. 각 배에는 파인애플, 호박, 양배추 등 자신들이 판매하는 농산물 샘플을 걸어두는 막대가 있는데 이를 통해 큰 소리로 알리지 않고도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델타의 다른 곳에서는 울창한 맹그로브 숲이 넓은 지역을 덮고 있으며 뿌리가 진흙 위로 튀어나와 있어 다양한 종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형성합니다. 주민들의 관습은 그들이 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가족들이 하우스보트에서 살며 작은 보트를 타고 여행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델타 요리는 연고칩에 쌓인 구운 생선, 신선한 현지 재료로 만든 타마린드 수프 등의 요리가 특징입니다. 반면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하노이는 거리마다 역사가 깃든 도시입니다. 구시가지에는 36개의 거리가 있으며 각 거리는 다른 유형의 사업을 전문으로 합니다. 오늘날에도 장인들은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나무 가구를 만들고 금속을 다루며 보석을 제작합니다. 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기차가 하루에 2번씩 도시를 가로질러 운행하며 주택과 사업장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을 지나갑니다. 휘슬이 울리기 전에 주민들은 물건을 모으고 좌석을 옮겨 휘슬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자리를 옮깁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호왕기엠 호수가 있고 그 안에 작은 거북이 탑이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문학사원을 방문하여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돌 거북이의 머리를 문지릅니다. 그 사이 보도 위에는 길거리 음식 상인들이 커다란 가마솥에 포를 삶아서 작은 의자에 앉아 대화와 웃음 속에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국물을 제공합니다. 프렌치 쿼터에는 예전에 정부 청사나 주택이 있던 식민지 시대 건물이 이제 현대적인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오토바이 교통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낮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리에는 불빛이 비춰집니다. 하노이는 전통과 현대가 곳곳에 공존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순간도 있습니다. 야시장은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에 의류, 수공예품,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명소는 프랑스 스타일의 극장인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로 문화 공연과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또한 도시 외곽에는 향탑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곳의 영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신도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민족학 박물관은 이 나라의 다양한 민족의 의복, 도구, 관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노이의 힐튼으로 불리는 호아로 감옥 박물관은 전쟁 포로의 역사와 베트남의 독립투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액티비티로는 사이클릭샤를 타고
구시가지를 여유롭게 탐험하는 것이 있고, 탕롱 극장에서 펼쳐지는 무린 형극은 수색이 된 예술적 전통에 푹 빠지게 해줍니다.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새벽에 태극권을 연습하고, 전통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커피와 함께 달걀을 풀어 먹는데, 이는 현지에서 매우 사랑받는 음료입니다. 거리에는 신선한 과일과 수제 과자를 파는 자전거 노점상들이 즐비해 도시 경관에 더욱 다채롭고 생기를 더합니다. 하노이 탐험 경험은 고대와 현대의 균형을 이루며 베트남 수도의 본질을 모든 세부 사항에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도시 호이안에서는 모든 구석이 빛나는 등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숙련된 장인들이 대나무와 실크를 이용해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등불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가게에 걸어두고 밤이 되면 꺼내 쓰곤 한다. 그 사이 수천 개의 등불이 오래된 상인들의 집 지붕 아래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이안에서는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는 것 외에도 탐험할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0년이 넘은 탄키하우스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복건 중국인 공동체의 집회관은 인상적인 용조각상과 금박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다채로운 세부 묘사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닌 사원인 푸오끼엔 사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손으로 등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도 있습니다. 논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안방 해변을 방문하거나 바이마우 코코넛 숲을 통과하는 바구니 보트를 탈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따라 떠다니는 등불을 물 위에 놓고 물살에 천천히 떠내려가는 등불을 구경합니다. 호이안은 역사적인 도시일 뿐만 아니라 매일 밤 빛과 문화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마지막 제국 수도인 후에에서는 역사가 성벽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향강은 도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쪽은 현대적인 지역이고 다른 쪽은 궁전, 사원, 은구엔 왕조의 유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173년 동안 13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베트남을 통치했습니다. 성체 중앙에는 황제의 정악들이 아직도 화려함을 유지하고 있다. 지붕에는 용 모양이 장식되어 있고 한때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안뜰은 여전히 역사가 깃든 공간입니다. 성체 너머에는 황제의 능묘가 초목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마을보다 큰 투덕의 무덤은 그 디자인과 건축적 세부 사항으로 인해 두드러집니다. 동유럽과 동양의 영향이 혼합된 카이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근처에는 7층으로 된 천상 여인탑이 솟아 있는데 각 층은 불교의 환생, 신앙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적지 외에도 후에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 시장을 둘러보고 매콤한 쇠고기 국수인 분보후에와 같은 전통 요리를 맛보거나 향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도시를 다른 관점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쯔엉티엔 다리를 탐험하거나 은구빈산에 올라 후에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장소는 푸옥티치 도자기 마을인데 이곳의 장인들은 전통적인 도자기 제작 기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에 에이후이는 제국의 과거를 간직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일상생활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185km 떨어진 콘다오 군도에서는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의 목적지에서 결합됩니다. 1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유형지로서의 어두운 과거와 야생동물이 가득한 목가적인 환경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프랑스는 1812년에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두려운 감옥 중 하나를 이곳에 지었습니다. 나중에 남베트남 정부와 미군이 수천 명의 정치범과 독립투사를 투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곳에는 총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소 중 하나는 옛 콘다오 교도소로 소위 호랑이 우리를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들은 수감자들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작은 형벌 감방이었습니다.
감방 벽의 표시와 글씨는 저항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도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항즈엉 묘지가 있는데 이 교도소 시스템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콘다오는 베트남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산호초에는 열대어, 거북이, 가끔은 고래상어 등 해양 생물이 가득합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는 바이낫, 혼카우, 혼타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콘다오 국립공원은 군도의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보호합니다. 섬 대부분을 덮고 있는 열대우림에는 긴고리 원숭이와 듀공 등 독특한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 종은 전 세계에서 아주 소수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해양 포유류입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의 보름달 밤에는 바이칸 해변이 바다거북이의 알을 낳는 장소가 됩니다. 방문객은 자연을 방해하지 않고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조직된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콘다오에는 자연 외에도 현지 시장이 있는 작은 마을이 있으며 그곳에서 반코트, 바삭한 새우가 들어간 떡, 근처 바다에서 매일 도착하는 신선한 해산물과 같은 전형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항구는 인근 섬을 탐험하거나 현지 어부와 함께 낚시를 하거나 단순히 바다 위로 지는 일몰을 감상하기 위한 보트 여행을 예약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추천할 만한 또 다른 체험으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섬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조용하며 숨 막힐 듯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는 바이담트라우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이곳은 청록색 바닷물이 있는 한적한 해변으로 휴식과 수영에 이상적입니다. 근처에는 멋진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보호구역인 항덕매 동굴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더욱 편안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수정처럼 맑은 물 위로 카약 여행을 떠나 숨겨진 만과 바다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콘다오 국립공원에서는 울창한 숲을 지나는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을 즐길 수 있으며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 전망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콘다오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고통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평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과거, 풍경, 주변 해양 생물 등 때문에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푸꾸옥은 천국 같은 해변과 야외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만에 위치한 이 베트남 섬은 캄보디아 해안에서 떨어져 있으며 자연, 문화, 오락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푸꾸옥 국립공원을 꼭 방문해야 합니다. 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100종 이상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여러 하이킹 코스가 있는 등 매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오이 짜인, 수오이 트란 등 숨겨진 가을과 폭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자연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두옹동 야시장도 꼭 들러봐야 할 곳입니다. 이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 분콰이, 생선 국수와 같은 전통 음식, 그리고 기타 지역 특산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면서 베트남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해변은 의심할 여지 없이 푸꾸옥의 가장 큰 명소 중 하나입니다. 바이사오는 수영과 휴식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하얀 모래사장과 청록색 바닷물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20km 이상 뻗어 있는 롱비치도 있는데 이곳은 일광욕을 즐기거나 패들보딩, 스노클링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활동은 함린 등의 어촌 마을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전통 어부들의 삶을 관찰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인 블루크랩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 섬으로 보트 여행을 가서 다이빙을 하거나 바다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숙박시설 측면에서 이 섬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거쳤으며 고급 리조트부터 보다 저렴한 숙박시설까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푸꾸옥은 현대성과 전통이 결합된 본질을 유지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푸꾸옥을 방문했다면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유명한 생선 소스를 맛보지 않고는 방문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요리의 필수 재료인 쌀의 생산 과정을 배우고 맛볼 수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북부의 산악지역인 무창차이에 도착했습니다. 무창차이는 면적이 2200헥타르가 넘는 논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몽족이 사는 곳으로 그들은 대대로 전해진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수세기 동안 이 땅을 경작해왔습니다. 1년 중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도 논 색깔은 변하는데 5월에는 물의 은빛으로 반사되고 6월에는 짙은 녹색, 그리고 수확기가 찾아오는 9월에는 금색으로 변합니다.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는 라판탄 전망대로 계단식 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옛날 방식을 따라 벼를 심고 수확하는 농부들의 일상 업무를 관찰하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하이킹 옵션이 있습니다. 체쿠냐 코스 등의 하이킹을 하면 논을 탐험하고 지역 마을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몽족이 수공예품과 전형적인 지역 음식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무창차이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논이 가장 황금빛을 띠고 수확이 한창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 잠긴 들판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5월과 6월이 가장 좋습니다. 이 지역을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산길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고 작고 숨겨진 마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창차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것은 쉽고 저렴하며 더욱 진정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농업 관광 외에도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방문하는 동안 몽족이 춤, 음악,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하는 지역 축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손님에게 개방하고 신선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든 집밥을 제공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활동은 조류 관찰인데 이 지역에는 다양한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시골집에 머무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주택 중 다수는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창차이는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진작가들이 하루 중 여러 시간대에 걸쳐 논밭의 아름다움을 포착합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은 풍경을 돋보이게 하는 황금빛 빛 때문에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요리로는 대나무로 지은 찹쌀밥과 말린 물소고기 등 지역 특산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탐험을 마친 후 전망을 즐기기에 완벽한 베트남 커피를 제공하는 작은 카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창차이는 자연과 지역 문화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하이킹, 오토바이 타기, 전통 음식 시식 등 이곳은 베트남에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남부 해안에 위치한 무이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모래 언덕과 활기찬 어촌 생활, 사막과 열대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해변과 초목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미니 사막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무이네의 모래 언덕은 주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주요 지역이 있는데 붉은 모래 언덕과 흰 모래 언덕입니다. 중심부에 가까운 전자는 일몰을 구경하기에 이상적이며 좀 더 멀리 있는 후자는 풍경이 더 광활하고 ATV나 모래 썰매를 타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래사장에서 미끄러지듯 놀거나 유모차를 빌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방문할 만한 또 다른 명소는 페어리 캐년입니다. 이곳은 수백만 년 동안 바람과 비에 의해 형성된 붉은 바위로 둘러싸인 좁은 길입니다. 따라가기 쉬운 길이며 물이 얕은 작은 가을이 있어 맨발로 걷고 풍경을 즐기기에 이상적입니다. 무이네는 어촌 마을로도 유명한데 매일 아침 어부들이 신선한 해산물과 생선을 가득 담은 그물을 가지고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운 해산물이나
생선 국수 등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특징적인 상징인 전통적인 둥근 대나무 배를 해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무이네는 강한 바람 덕분에 카이트 서핑과 윈드 서핑을 위한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한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해변에서 패들 서핑을 하거나 수영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방문해야 할 또 다른 곳은 수세기 전참파 왕국이 지은 고대 사원인 포샤누참 타워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시와 바다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무이네는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보이지만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11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때는 비가 적고 바람이 불어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현지 요리도 경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반서 해산물을 넣은 쌀 팬케이크와 야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선한 해산물 등의 특산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이네를 돌아다니려면 오토바이를 렌트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명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시설은 고급 호텔부터 저렴한 해변 호스텔까지 다양하므로 모든 유형의 여행객에게 적합한 옵션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무이네는 자연, 모험, 문화가 어우러져 놀라움을 선사하는 여행지입니다. 모래 언덕과 협곡을 탐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등 베트남의 이 독특한 지역에서는 탐험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베트남 중부의 지하천국 폭략해방에 도착했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려진 터널의 길이는 126km가 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놀라운 형상을 조각해냈으며 어떤 방은 너무 거대해서 마천루를 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손동 동굴입니다. 그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수백만 년 동안 풍경을 형성해온 개방된 싱크홀과 지하 강 안에 정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하고 며칠 동안 가이드 투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모험을 찾는 사람들에게 폭야 동굴은 좋은 선택입니다. 보트를 타고 투어를 즐길 수 있으며 지하강을 따라 항해하면서 인상적인 종유석과 석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파라이소 동굴입니다. 이곳에는 특수 장비가 필요 없이 넓은 갤러리를 탐험할 수 있는 조명이 켜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동굴 외에도 이 국립공원에는 숨겨진 폭포와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울창한 초목으로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차이강에서 카약을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근의 손뜨락 마을은 이 지역을 탐험하기 위한 이상적인 거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전통 베트남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현지 시장, 모든 예산에 맞는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은 오토바이를 빌려 주변 지역을 탐험하며 길을 따라 작은 마을과 놀라운 풍경을 발견합니다. 폭략해방은 끊임없이 탐험이 이루어지는 여행지입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동굴과 통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으며 이곳은 과학자와 여행객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자연과의 소통과 모험의 흥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대도시인 사이공 혹은 호치민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와 역사가 모든 면에서 공존합니다. 일구에 있는 통일궁은 과거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1975년에 탱크에 의해 문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중에게 개방된 박물관으로 손상되지 않은 방을 둘러보고 국가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벤탄 시장도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1914년 이래로 이 시장은 이 도시의 상업 중심지였으며 의류, 기념품부터 향신료, 전통 베트남 음식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3,000개가 넘는 노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포나, 신선한 쌈 등의 요리를 맛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반면 이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800만 명이 넘는 주민과
700만 대의 스쿠터가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420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19세기 중앙우체국이 있습니다. 다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찌 터널이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터널은 길이가 250km에 이르고 어떤 곳은 높이가 80cm에 불과했는데 갈등 중에는 대피소, 병원, 주방, 무기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구역을 걸으며 베트남 군인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420은 또한 미식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음식 상인까지 이 도시는 인상 깊고 다양한 맛을 제공합니다. 은구엔 후에 거리를 산책하거나 VBN 지역을 방문하면 바, 카페, 라이브 공연이 있는 활기찬 나이트라이프 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49층에 전망대가 있는 비텍스코 타워에서 도시를 위해서 조망해보세요. 도시를 벗어나 휴식을 원하신다면 몇 시간 거리에 있는 메콩 삼각주에서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과 끝없는 논을 구경해보세요. 420은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모든 거리에 역사, 문화, 현대성이 얽혀 있습니다. 베트남 방문객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베트남 북부의 카오방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 같은 곳입니다. 석회암산, 수정같이 맑은 강, 우뚝 솟은 폭포를 갖춘 이곳은 자연과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폭포 중 하나인 반지옥 폭포입니다. 이 산은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30m입니다.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의 우기에인데 이때가 물의 흐름이 가장 많습니다. 폭포 아래까지 보트를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물의 힘을 느껴보세요. 반지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응어문가오 동굴이 있습니다. 길이가 2km가 넘는 석회암 터널로 독특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이 가득합니다. 이 동굴은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지질학과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또 다른 관심 장소는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여러 호수로 구성된 탕엔 호수입니다. 이곳은 하이킹, 조정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계절과 간구량에 따라 호수의 모양과 양이 바뀌어 방문할 때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카오방 마을에는 타이족, 눅족, 다오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각 민족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직기로 손으로 직물을 짜는 모습과 남성들이 논에서 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은 현지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현지 요리를 맛보기로 선택합니다. 음식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카오방은 포 추아라는 특산품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전통 베트남 포의 신맛 버전으로 쌀국수, 고기, 땅콩 및 독특한 달콤하고 신맛 나는 소스가 들어갑니다. 구운 돼지고기, 신선한 야채, 대나무 잎에 싼 찹쌀밥으로 만든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역사 매니아라면 카오방에는 혁명 지도자 호치민이 피난처를 찾아 1941년 프랑스 식민지 개척자들과의 싸움을 조직했던 팍보 지역과 같은 중요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동굴과 레닌강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으며 베트남의 역사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카오방을 돌아다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토바이나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연 명소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조크, 반지오키로 가는 길에서는 카르스트 산맥과 계절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논 등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 활동적인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오방의 계곡과 산을 통과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풍경에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지역 주민이 여행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숲과 작은 마을을 지나갑니다. 간단히 말해 카오방은 자연, 문화, 역사가 결합된 여행지입니다. 동굴 탐험, 폭포 감상, 민족 마을 투어, 현지 요리 맛보기 등 베트남 북부의 이 지역은 모든 여행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은 역사, 자연, 문화가 결합되어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대조적인 나라입니다.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암석 지형부터 다랏의 고요함, 다낭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까지 각 목적지마다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모험이나 멋진 풍경, 아니면 단순히 매혹적인 문화를 찾는다면 베트남은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음 중 어느 곳을 먼저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